제가 손과 발에 양말 같은 거나 아니면 장갑 종류로 해가지고 전기로 해가지고 데워서 온도를 되게 이제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잠잘 때는 되게 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손발에 시린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도 이쪽까지 와도 되고 그냥 이 정도만 와도 되고 발 같은 데는 발목만 와도 되고 종아리까지 와도 됩니다. 이게 너무 뜨거우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신에 상체만 할 수 있는 거 상체만 입어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전기로 해가지고 또 하체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상체 하체를 동시에 이제 커버하는 이런 그 찜질복 같은 그런 것을 한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로 해가지고 히타를 해서 아주 약한 것부터 뜨겁게 해서 안에 땀을 쭉 빼고 사우나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까지 덮으면 좋지만 머리도 이렇게 벗으면서 너무 더우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전기에 감염이 전염 감전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일단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안에는 절연 구조를 좀 갖춘 채 열기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연 구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전기에 의해서 220일을 할지라도 고장 나면 또 그죠. 그러니까 절연 구조를 갖춰서 좀 안에까지는 전기가 오지 않고 따뜻한 정도로. 뭐 전기요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 같은 거, 전기장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손과 발에 끼는 수면 양말, 뭐 수면 이렇게 손과 발이 차가운 분들 수면 양말 아니더라도 그거 자체로 혈액 순환이 되거든요. 상체만 될 수 있는 거, 하체만 될 수 있는 거, 상하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 말고 약간 침낭처럼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신에 이렇게 딱 사우나를 하는 것처럼 해서 땀을 훅 빼고 그다음에 안에 땀 흘린 거 있잖아요. 땀 흘린 거 그것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퍼식으로도 돼가지고 하든 찍찍이식을 하든 지금 편하신 대로 딱 그거 천은 딱 걷어가지고 세탁을 하고 다시 천을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탁이 좀 가능해지 냄새나 쓰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침낭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식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저기 이렇게 사우나 하듯이 이게 습식 저기 뭐죠? 나무 환자처럼 생겨가지고 안에 딱 전신욕 반신욕이라고 그래 반신욕 정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사각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전기로 그냥 이렇게 덮이는 거죠. 천으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천으로 되면 좀 싸니까 천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가 사방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 같다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우나 집에서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근데 안에를 갖다가 좀 세탁이 가능하도록 땀이 흘러도 그냥 닦아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그런 천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 안 해도 되도록 안에를 그냥 이렇게 좀 닦아내면 그냥 깨끗하도록 닦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사람이 체중이 있어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앉아 있다든지 이런 정도 좀 기대에 있으면 좋은데 프레임이 좀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앉아서 그냥 땀 빼고 땀 있다가 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전기요처럼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싸게 만든다는 거죠.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차량용 휴대용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충전기에다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충전기가 됐든 뭐 아니면 충전기에다 꼽아가지고 상체만 이렇게 딱 입는 그런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발 같은 거, 이게 수면용을 이렇게 차 안에 있을 때 손과 발에 딱 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손난로 대듯이 이렇게 그 손에 가볍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뭐랄까 약간 손에 이렇게 딱 대면은 전기요가 비닐로 있는 거죠. 비닐로 귀엽죠. 전기요처럼 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딱 손에 딱 잡고 있으면 엄청 따뜻한 뭐 이런 데도 꽂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데 꽂아도 되는 그런 것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에다가 두어가지고 목 같은 데도 스카프처럼 해서 전기 꽂으면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만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텐트 침낭 이런 게 그 사우나식으로 해가지고 충전식으로 인버터 발전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는 충전 요새 이렇게 발전기에다 꽂아도 되지만은 12V 정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 전기요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저게 침낭식으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집에서 220으로 꽂을 수 있는 게 있고 휴대용으로 그것을 그렇죠. 그런 데다가 연결해 가지고 12V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버터 발전기 있으면 그냥 220 꼽는 그런 휴대용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침낭인데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차량에서 그 전기 장판, 전기요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침낭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게 휴대용으로 그래서 야외 캠핑 갈 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좀 더 텐트인데 그 안에다 널널하게 그냥 사각 형태로 돼 있든지 사각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아니면 텐트 자체에다가 비가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텐트 자체에다 안에다가 사각 형태로 돼 있던 뭐 디자이너 등록증이 아니잖아요. 텐트 자체에다 결합 넣어가지고 사각 형태로 돼 있어 그 안에서 잠잘 때는 그거 이제 딱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죠. 딱 사각으로 딱 돼가지고 거기서 전기요가 있는 거죠. 양 옆에 앞에 위까지 해서 바닥까지 해서 전기요식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전기요나 전기장판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제품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 안에서도 좀 널널하게 들어가서 잘 수 있었으면 뭐 직사각 형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모양 뭐 둥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제 회사 마음 아닙니까? 디자인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네, 그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 판넬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붕 판넬에서 물이 새는 원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하시면 된다고 기하장 같은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붕 판넬을 이을 때 거기 이으면서 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넬을 기역자, 니은자로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이런 방안. 여기다 피스 박으시고 밑에다가는 실리콘을 쏘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보다는 우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밑에다가 하나 좀 더 갖다가 기술 구조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한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네. 어이가 없는 거죠. 누가 그럽디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두 가지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기역 니은자로 돼서 피스를 여기다 쭉 받고 결합을 하고 밑에다는 이렇게 물이 안 들어와요. 이 정도라도 안 들어오는데 약간만 높이 있어도 안 들어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실리콘을 따가지고 결합시켜. 모든 형태의 뭐 기와장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 그 판넬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용수철 부분을 모든 형태 용수철 부분에 이렇게 용수철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 그 용수철의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탄력을 좋게 하는 이런 용수철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좀 가까이 똑같은 두께라면 가까이 붙여가지고 기술 구조를 피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딱 용수철에 똑같은 일정한 그 간격인데 그 중에 몇 개는 간격을 붙여서 이런 용수철의 효과를 나타내도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용수철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점이라든지 네모점을 찍어가지고 대남 매듭 구조를 만들어서 보다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 용수철 안에 자잘한 용수철들이 같이 들어 여러 개 용수철이 있는 형태. 그것도 용수철 옆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뭐 철사선 같은 거죠. 철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결합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옆에 뭐랄까 용수철 옆에 용수철이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구조가 이제 가령 침대 프레임 침대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 의자라든지 뭐 모든 매트리스라든지 어떤 또 산업상에 모든 들어가지 않을 때가 없어요. 스프링 안에 스프링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철선, 철선 좀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가로 세로로 배치해서 위를 판으로 딱 밑에 판 위에 판으로 딱 결합을 해주려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침대를 위에다가 고밀도 탄력폼 고밀도 탄력폼 아래 쿠션, 고밀도 탄력폼 아래 쿠션 이런 식으로 겹겹이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스프링과 고밀도 탄력폼 쿠션이 같이 있는 또는 고밀도 탄력폼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재가 되더라도 밀도 있는 거, 밀도가 좀 쿠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밀도 있는 거, 쿠션 형태. 약간 더 부드러우면서도 딱딱해야 되겠죠. 밀도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판넬 구조를 만들게 벽체를 만든다. 그러면 위에도 이렇게 판넬 구조를 만든다 그럴 때도 약간 밀도 있는 거 단열재를 집어넣을까 스티로폼도 약간 압축을 시켜가지고 밀도 있는 스티로폼 밀도 약간 떨어진 밀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서 만드시는 지붕 판넬 벽체 판넬도 제 기술 구조다. 또는 단열재를 압축시켜된 단열재가 들어가고 약간 쿠션이 있는 거 압축시킨 단열재 쿠션 이런 식으로 벽체를 만드셔도 판넬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매트리스 종류를 압축이 있는 거, 이렇게 고밀도 탄력폼이 아니더라도 그 발포 매트다 그러면 발포 매트를 밀도를 좀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쿠션 형태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매중으로 만드셔도 근데 전기장판과 전기요에 이렇게 밑에 발포 매트 같은 거를 발포 매트 아니더라도 뭐 모든 종의 매트를 이런 식으로 밀도 있는 거, 밀도 없는 거, 전기장판, 전기요를 전기장판 많이 깔고 계시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딱딱하니까. 그래서 밑에 쿠션을 좀 둬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전기장판을 만드시면 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전기장판, 황토장판, 옥당치판 이런 식으로도 옛날에도 많이 하죠. 지금도 이제 전기장판 계속 나오시잖아요. 밑에 응접실 같은데 이렇게 앉으시 방 안에 깔고 주무시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요가 됐든 전기장판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션 형태를 만드시거나 그런 거 없이 카페트도 그런 식으로 쿠션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탑식으로 이런 식으로 용수철을 만드시면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층층이 방식인데 계단식 층층이 산에 이런 식으로 작고 중간 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용수철 구조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모든 철판 가공을 하실 때 이렇게 올록볼록 이런 식으로 올록 이렇게 뽁뽁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쇠물로 덮고요. 그다음 위에를 판으로 이 아래 위 판으로 딱 결합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뽁뽁이 구조를 가져서 탄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특수 철판 이것은 제 기술 구조다. 몇 겹으로 하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안에를 얘는 이렇게 볼록이잖아요. 볼록 대신 오목을 좀 넣어가지고 여기서 볼록 오목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볼록 오목 볼록 오목을 같이 넣은 이런 철판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샘물로 덮는 거죠.
그래갖고 안에 용수철 구조를 갖추도록 탄성이 좀 되게 좋아. 이런 기술은 제 기술. 안에 이제 그 철판인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철판 이제 기본 철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가로 먼저 가로 세로 정형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심지를 그때 이제 철사처럼 이렇게 서로 꽈주는 거죠. 금속을 꽈주든지 꽈주지 않든지 심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심지가 들어간 건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에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심지 구조를 넣어줘요. 뭐 그 철사 저는 이제 철 같은 거 꽈가지고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반탄력 있는 내진 구조의 그 철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넣어줘도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자잘한 알갱이 같은 거, 철 알갱이를 넣어서 자갈 구조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알갱이 형태는 다양하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니까 동그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있고 그것도 알갱이도 꽈가지고 넣습니다. 철사 같은 거에다 그러면 알갱이조차도 철사나 철근 같은 거 이렇게 꽈서 알갱이 넣어주면 훨씬 더 좋다. 여기서 이제 정형적인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X자 구조를 넣어주겠습니다. X자를 이렇게 구조를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복잡하죠. 이 상태에서 내진 구조를 갖춰주기 위해서 소위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한 비정형적인 상태를 안에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종류의 철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가루를 뭐 철이다 그러면 철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텅스텐 뭐 다양한 종류의 그 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균일한 형태로 적은 용광로 작은 데서 녹여가지고 그것을 실의 형태나 아니면 작은 가루 실의 형태로 만들어서 가루 형태로 만드시면 가루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가루로 만들어서 균일한 품질을 얻습니다. 각 금속 제품의 혼합 비율을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시 그런 괴를 가루를 만들어서 전체를 큰 철판을 만드시면 독특한 굉장히 강하면서도 가벼운 또는 그런 탄성 있는 다양한 목적색의 금속의 결합을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소재 분야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재는 모든 산업에 쓰이지 않을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재 분야에 대해서 서로 판이 굵기 두께가 틀린 금속판이 뭐 대중소라고 합시다. 뭐 사이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만 얇은 거, 중간 거, 두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 이 기술 구조는 콘덴서, 배터리, 태양전지 또 모든 데 냉열판, 방열판 이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고 모든 다양한 거 쓰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얇은 데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전기를 걸어주면 소재의 자체를 소재를 만들 때는 입자 굵기를 대중소 나노 굵기로도 가능해요. 서로 연결된 전기선으로 만들어주면 그 안을 전기가 흐릅니다. 이걸 저렴 구조로 만들어주면 이게 일종의 배터리 셀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를 결합하면 전원 공급기가 되는 거죠. 배터리가 되는 거죠. 콘덴서도 될 수 있고 아주 미니 나노 크기로도 되고 미니 크기로 되고 사이즈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동그란 크기도 될 수도 있고 뭐 네모난 크기도 그렇지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만드는 디자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이런 구조 원리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디자인은 뭐 자기 마음 아닙니까? 별마음으로 만들든지 원리가 똑같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디자인이 뭐 수만 가지인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막냐고. 그건 만약 구조 원리를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들어갔을 때 디자인에 상관없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각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자기 마음 아닙니까? 회사 마음. 그렇죠. 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막습니까? 그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흡음재 얘기를 했는데 흡음재에서도 이렇게 가로 세로 X자 이렇게 비정형적인 놓고
정형적인 상태의 심지 구조를 놓고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거나 이렇게 비정형 대나무 밭처럼 이렇게 어지럽게 놓고 알갱이들을 쿠션 소리를 흡음할 수 있는 알갱이들을 필요를 따라 회사에서 넣어가지고 흡음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흡음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뒷판에는 고밀도 탄력폼 다음에 쿠션 이런 식으로 좀 더 밀도 있는 단열재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흡음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배에도 비행기 뭐더라 산업 부품 그다음 모든 데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필요한 데는 다 들어 벽체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한 데는 뭐 음악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흡음재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이 약간 철판재가 올록볼록이 있잖아요. 볼록, 오목 이렇게 들어가고 볼록, 오목, 볼록과 오목이 같이 있는 구조로서 흡음재를 만드시고 여기다 뒤에다 밀도 있는 고밀도 탄력폼이 아니더라도 밀도 있는 소재를 같이 뭐 단열재가 됐든 뭐가 됐든 흡음재가 됐든 이거보다는 약간 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두 개재를 결합하면 흡음재가 됩니다. 이걸 압착을 시키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의 것도 재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텐트인데 비닐로 만들거나 비닐과 천을 결합해도 되고요. 또는 천으로만 만들어도 되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낭처럼 지금 지퍼부식이나 아니면 찍찍이식으로 해가지고 잘 수 있는 그런 침낭처럼 만드는 비닐 침낭. 비닐 천이 있는데 안에는 그 비닐이 들어가는 그래서 비닐 또 겉에도 비닐 있고 안에는 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접어서 만들어 갖고 돌돌 말아가 할 수 있는 그런 침낭을 얘기를 합니다. 그 휴대용으로 접어서 딱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거기다 뽁뽁이 넣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텐트, 난방 텐트 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난방 텐트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던지면 딱 펼쳐지도록 그 안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바깥에 비닐이 있어서 방수 구조를 가지고 안에다가도 갖춰주면 좋죠. 그래서 약간 그거는 그 사이를 띄어서 공기층을 만들어주거나 뽁뽁이를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결합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비닐로 안가밖에 비닐 처리만 해줘도 비닐 처리만 공기층을 만들어줘도 한결 따뜻하다고 생각. 나가서 간단히 딱 펼쳐서 이렇게 창강 같은 데나 뭐 어디 가져와서 바닷가에는 살짝 펼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바닥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난방 텐트는 바닥이 없단 말이에요. 바닥이 뭐 발포 매트 가셔도 되는데 바닥이 있는 거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징을 안에다 박는 식으로 해서 징 있잖아요. 아래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몇 겹을 해서 안에다 징 박아도 되도록 안에서 박는 게 텐트. 징을 안에서 박는 텐트는 제 기술과 전 세계 아마 이런 텐트는 없으니까 지금 또 밖에다가도 같이 결합을 해서 보다 튼튼하게 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난방 텐트가 일단 이렇게 가격대가 싸요. 비닐을 좀 안팎으로 입혔다 할지라도 뭐 거의 지금 한 난방 텐트 2, 3만 원대 하는데 여기서 뭐 기술 좀 추가해봤자 뭐 4만 원, 5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싸죠 텐트 치고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그 주방 냄비의 밑부분에 원형이 됐든 타원이 됐든 회전 대리원 목적으로 사이즈를 좀 어느 정도는 돼가지고 원형 홈을 팠다. 그러면 거기서 회전 대리원상이 일어납니다. 뭐 좀 코펠 같은 데도 모든 주방 기구는 다 돼요. 주방 조리 기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물 끓이는데 모든 보온병도 되고요. 보온병도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압력밥솥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물 급탕하시는 모든 부분, 물을 끓이는 보일러 부분에도 그것이 가능하다. 회전 대류현상을 일으켜서 빠르게 끓습니다. 속도가 이런 식으로 주방은 옆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뚜껑은 이중 유리 뚜껑이 3중 유리 뚜껑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뚜껑이다 이런 다른 뚜껑 종류는 그렇죠. 그것도 이중 뚜껑, 성두 뚜껑을 약간 공기층을 둬서 만들 수도 있고 밀착시켜도 그건 다 됩니다. 코펠 종류에도 뚜껑을 2중, 3중 뚜껑을 만드는 코펠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
코펠에도 안에도 홈을 파줄 수 있어요. 코펠 같은데도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코펠인데 약간 가벼우면서도 좀 두껍게 만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방 냄비인데 밑에는 바닥에 이렇게 있고 물 끓이는 옆에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코펠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 기술 구조다. 안에가 빨리 끓겠죠? 빨리 끓고. 그다음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 저기 단열재를 넣어서 만든 아이스박스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스박스 스티로폼으로 됐든 뭐가 됐든 아이스박스 뚜껑 부분은 2중이나 3중으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만들고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그래서 옆면 부분에 이렇게 기초가 있으면 얇은 걸 하나 더 밑에다가 안에다가 겹쳐주는 거야. 하나 더. 그러니까 2중이나 3중. 근데 너무 두꺼우면 어떻게 되죠? 너무 두꺼우면 그렇죠. 너무 두꺼우면 이제 좀 아이스박스 공간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2겹, 3겹 정도를 해가지고 아이스박스를 그렇게 해서 균일한 크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두께는 각각 틀리게 알아서 바깥 부분이 좀 두꺼워야 되겠죠. 외부에 그 냉기 같은 걸 냉기나 온기를 막으려면 이거를 뭐 그 아이스박스를 그쪽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차갑게 만든 게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이스박스에다가 차량용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들겠죠. 그래서 전기 꼽으면 그 안에서 열선이 있어가지고 안에를 온기를 덮여주는 이런 겨울에 이제 따뜻하게 보관할 용으로 야외 캠핑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아이스박스인데 에어컨 증발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니 압축기 두면 되니까요.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이 작은 크기로도 에어컨 만들 수 있어요. 미니 증발기 콜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을 물이 흐르는 미세관이 이제 아주 미세관이라는 거 작은 관을 사이즈가 미세관 콜식으로 많이 표면적으로 공기하고 어떻게 부딪히도록 공기가 많이 접하도록 표면적을 넓히고 그 안을 이렇게 바로 딱 붙어가지고 물이 같이 흐르는 관을 미세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증발기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냉매가 이 아이스박스 안을 아이스박스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차갑게 하셔도 된다라고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차갑게 하는 것은 냉매죠. 냉매인데 그 안을 이제 그렇게 만드셔도 된다.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보온병 같은 거 히타 열선 가지고 보온병에 보면 이렇게 감전되지 않도록 히타 열선에다가 약간 감전되지 않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타 열선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전체를 감싸고 보온병이나 보온 도시락 또는 또 아이스박스 이런 것도 히터 열선으로 해가지고 감전되면 안 되겠잖아요. 감전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감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드는 그렇게 보온 도시락 아이스박스인데 온장거 역할을 하는 거죠. 원장과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